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응, 매일신문 김유진 기자라고 응, 하고요. 그, 우리 기자님들 강의 들으실 때는 잠깐 오디오 꺼 주셔야 돼요. 응,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 또 한 해 동안 활동하시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 화면만 만지는 기자님 여기 오디오 꺼주셔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자를 영어로 저널리스트라고 하고 또 언론을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무슨 뜻일까? 이게 어디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까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이걸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저널리즘이란 뉴스를 취재해서 대중에게 보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글쓰기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쓰는 일기는 우리가 혼자서 보잖아요. 근데 이 기사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을 취재를 해서 불특정 다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쓰기와는 저널리즘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리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라틴어 디우르나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내용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어린이 기자님들이 쓰는 기사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이 또 기자단 활동이 끝나더라도 혹시 나중에 정말 기자가 되고 싶은 기자님들도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 또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라고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이 행사는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요즘에 이런 현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 이 세 가지가 기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이니까 앞으로 기자 활동하시면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또 활동을 기자를 이제 기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기자님들 기사를 제가 한 번씩 다 보고 왔는데 그래서 실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기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기사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분류하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처 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점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스트레이트 기사는 보도 기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기사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기사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솔초등학교에서 올해 수학여행을 어디를 가네? 라고 간단하게 그런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객관적이고 짧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기사의 가장 기본 형식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이트 기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등 이런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확한 기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보도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 보도 기사들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질까 했을 때 혹시 한 번쯤 역피라미드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기자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피라미드가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역피라미드라는 거는 그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첫 문장에 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목과 첫 문장에 쓰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중간 단계에 쓰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장 밑에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보도 기사는 길면 안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사람들이 빨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두괄식이라는 것도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두괄식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기사인데 대구 두류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툰 대회를 연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역 피라미드 구조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누가 대구 두류 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무엇을 어린이 독서툰 대회를 하죠. 언제? 오는 25일 누구를 대상으로 지역 초등학교 80명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기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내용, 뭘까?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대회 지정 도서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가 세부적인 내용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단에 위치하고,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사의 첫 문장, 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우리가 보통 리드라고 불러요. 리드. 그래서 기자들이 얘기할 때, 야, 너 그 기사 리드 되게 잘 썼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 리드가 뭐지?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리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 리드. 첫 번째 문장이구나. 시작할 때 들어가는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기자님들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기사는 제가 보기에는 피처 기사인 것 같아요. 아까 보도 기사와 피처 기사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처 기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조금 가벼워요. 가벼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분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스트레이트 기사는 좀 짧게 가져가야 된다 했어요. 근데 피처 기사는 길게 쓸 수도 있고, 또 보도 기사는 어쨌든 구성 자체가 좀 딱딱해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근데 피처 기사는 어, 문체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을 좀 깊게 보도를 하고 싶다. 좀 이거를 기획해서 기사를 쓰고 싶다 했을 때, 기사의 분량이 좀 많이 길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기사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또 담을 수도 있어요. 좀 흥미 위주의 기사를 쓸 수도 있고, 보도 기사보다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피처 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처 기사의 종류에는 르포, 기획 기사, 스케치 기사, 인터뷰 기사, 칼럼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보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스케치 기사에 가까운 기사들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 기사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케치 기사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과목에 이제 미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술 시간에 선생님들이 자, 오늘은 뭐 이제 단풍나무를 그려볼 건데, 그리기 전에 물감 칠하기 전에 스케치 먼저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사를 이제 그림 그리듯이 쓰는 거예요. 이 현장 분위기와 장면을 우리가 독자들이 읽었을 때 그 장소에 본인이 가진 않았지만 기사를 통해서라도 아,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스케치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지난달이죠. 그때도 이제 여기 계신 몇몇 기자님들이 호국 보훈의 달 기념해서 지역 뭐 충원탑을 이제 취재하기도 하고 한 거를 제가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간 기사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기사들이 바로 스케치 기사예요. 근데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그 행사장에 가요. 어떤 장소에 갑니다. 어떤 특집 기사로 간다 했을 때 바로 어떤 기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서 아, 행사장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쓱 한번 훑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큰 잔치다 하면 이제 보통 어린 친구들이 가서 어른들이 가서 되게 즐거운 표정으로 있겠지만 어, 어떤 추모식을 하게 된다면 좀 어두운 색깔의 복장을 입고 사람들의 표정도 좀 엄숙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기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질문 준 것 중에 어떤 기자님이 기사의 첫 문장은 어떻게 쓰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기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통 스케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근데 참가자의 말로 시작하면 현장감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월 8일에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참석했습니다. 보다는 오늘의 가장 명장면은 뭐 이러이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라거나 오늘 그날 시구를 온 어떤 유명한 인물이 대구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네요. 라고 얘기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쌍따옴표를 먼저 써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오늘 뭐 이런 행사에 참석한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러이러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로 리드를 시작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취재한 걸 이제 하나하나씩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쓰려고 하면 독자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날 행사에서 가장 재밌었던 거, 가장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들 두세 가지 정도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기자님들이 대부분 기사를 쓰실 때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쓰기보다는 기사는 객관적인 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재밌었다라는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야구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옆에서 한박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땡땡 선수의 시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들 같은 거를 쓰면, 이것들이 상상이 되면서 되게 재밌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현장에서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인터뷰, 정식 인터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어, 이 사전 인터뷰를 우리 기자님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환경 행사 같은 걸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구 북구에서 어떤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행사에 대해서 취재한 거를 기사로 써도 충분히 좋은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북구청에 그 행사를 만든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다 그 행사를 이제 본인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용도 더 정확하고 우리가 모르는 행사 당일에는 모르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는 기자가 잘 해야 되고,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관이나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인터뷰가 가능한지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구시청의 어린이 기자단이죠? 그래서 어린이 기자단에, 우리 기자님들이 예를 들면 난 어린이 기자단의 남지우 기자입니다. 변하빈 기자입니다. 임슬찬 기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내가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하면서 취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구누구와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또는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른다면 행사를 직접 기획한 담당 직원분과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한 시간과 날짜는 원래는 인터뷰를 해주는 분께 맞추는 게 좋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그 과정을 줄이려면, 저는 학교 수업이 5시에 끝나요.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다 시간이 되니까 이때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이때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만나서 안 되면 전화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 질문지를 어떻게 짜는지 또 기자님들이 궁금해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내가 이 기사를 왜 쓰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 문장, 두 문장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뭐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남산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에 이제 뭐 특별한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그럼 그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잡고 세부 질문을 짜는 거고, 예, 아니요로 끝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 쉬운 질문부터 하고 중요한 질문은 중간쯤에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도 한두 개 정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만나서 당일에 그 인터뷰 해주시는 분과 만났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만나면, 저는 어린이 기자단의 양수빈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이러한 거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말을 해주시는 분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근데 또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노트 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 메모지 같은 걸 준비를 해서 눈을 쳐다보면서도 손을 쓰고 있어야겠죠? 또는 이제 상대방의 좀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보다 구체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좋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수성구에 있나요? 그럼 예,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이죠. 그러면, 네, 수성구에 있어요. 하고 인터뷰가 끝나면 너무 내용이 단순하고,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내용이 많아야 쓸 어떤 아이템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요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땠나요? 아, 혹시 이 구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야구 구장보다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좀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거는 뭐 비슷하죠. 수성구에 있는 야구구장이나 서울에 있는 거랑 뭐 비슷할걸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이끌어내야 돼요, 기자님들은. 그래서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아니면 제가 야구장에 가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좀 다시 물으면서 좀 내용을 깊게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면 다시 한번 그 상대분의 이름과 소속이나 뭐 직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받을게요. 그리고 기삿거리 찾는 법. 이거를 기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저는 지금 매일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저도 기삿거리 찾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게 기사가 될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게 아마 기자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든 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기삿거리를 잘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도 기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기자님들이 아주 가벼운 내용, 아주 사소한 것도 기사로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정말 좋은 기사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큰 내용과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돼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없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도 궁금할 수 있고요.
사소하게 내가 당장 내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은 기사거리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등하굣길에 또는 학교에서 뭐 동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는 곳에서 달라진 점을 메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주말에 부모님들하고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혹시 가시나요? 아니면 동네 큰 마트 갈 수 있을 텐데 홈플러스 같은 큰 마트 가끔 가죠? 가면 아마 이번 주부터인가요? 홈플러스가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 저기 우리가 가족들이랑 가끔 가던 곳인데 마트가 문을 닫았네? 라는 것도 기사가 될 수 있죠. 저 마트가 왜 닫았지? 그걸 알아보는 게 기자가 하는 일이죠.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것들이 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 또는 이웃들이 나 요즘 이거 너무 불편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왜 불편하지? 라고 한번 생각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나 요즘에 급식 시간 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예전에는 10분만 기다려도 됐는데 요즘엔 한 20분, 30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급식실의 어떤 부분이 약간 보수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조리원 분들이 여름 휴가를 가서 사람들이 잠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뭐 이런 모든 일이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불편한 거 말고도 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크게는 호국 보훈의 달 이런 것도 기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동네에 있는 주민분들, 여러분 이웃 중에서 이 이웃분은 평생 20년, 30년 이것만 해서 어떤 거에 달인이래.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 아시죠? 요즘에도 그 프로그램이 하겠죠?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또는 내 친구 땡땡이는 자전거를 너무 잘 타요. 자전거 잘 타서 대회에서 상도 탔어. 전국적인 대회여서 뭔가 이거는 알리고 싶다. 이런 것도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집에 맛집이 있는데 50년 됐는데 할아버지 때도 하고 아버지 때도 하고 그걸 자식들이 대대로 물려서 하는데 이 식당이 또 주변에 좀 힘든 불우이웃한테 이런 모금을 해가지고 봉사도 음식 봉사도 하네. 이런 훈훈한 소식도 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범한 일도 이게 언제부터 달라졌지? 라고 질문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기사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소한 거에부터 좀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발제 방법, 기사거리 찾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목 짜는 법. 그 제목 짜는 것도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들이. 근데 아까 우리가 리드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리드. 기사 첫 번째 문장. 서론을 우리가 리드라고 하죠. 그게 좀 눈에 이목이 끌려야 클릭해서 우리가 기사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도서관에서 책 고를 때, 책 제목이 되게 좀 신기하거나 뭔가 재밌어 보이거나 하면 그 책을 고르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제목에도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짧고 분명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행사 이름만 적기보다 눈에 띄는 장면이나 특징을 그 기사 제목에 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어떤 게 있었는지 수집하는 걸 우리가 취재라고 부르거든요. 그 취재 과정에서 들은 인상 깊은 표현이 있으면 또 독자들의 관심이 많이 또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뭐, 이번 행사를 갔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참 좋았어요. 우리 또래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있으면 그거를 또 메모를 해놨다가 기사 제목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이 정말 좋은 제목이거든요.
어,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이 글쓰기의 종류가 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서 만족하는 거는 어떻게 쓰냐 상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소식을 우리가 기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독자들이 많이 읽을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대구 어린이 과학축제를 기자님들이 취재를 하러 갔어요. 대구 어린이 과학축제가 열렸다. 또는 뭐, 대구 어린이 과학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뭐, 이런 기사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독자들이 호기심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에 띄는 장면이나 특징을 제목에 담으면 좋습니다. 자, 과학축제에 갔는데 여러분 요즘에 로봇이 커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행사 가면 바리스타 로봇이라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봇이 내 손을 따라서 움직이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갔을 때. 왜냐면 예전에는 그런 로봇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장면들을 기사 제목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에 좀 이런 표현들도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쓰더라도 기사 제목은 조금 더 가볍게 써도 돼요. 어린이 과학축제에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럼 북적북적 거리잖아요. 그래서 대구 어린이 과학축제 북적북적. 대구 어린이 과학축제 와글와글. 또는 대구 어린이 과학축제 싱글벙글. 요렇게 좀 재미있는 가벼운 표현들을 넣으면 더 이제 이목이 끌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쓰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은 어떻게 내 손을 따라서 움직일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요즘에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있네. 아니면 운전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있네. 어떻게 저런 로봇이 생겼을까? 이렇게 좀 질문형으로 물음표를 써서 하면 이제 독자들이 같은 관심사가 있는 어린이들 또는 어른들도 궁금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직접 그 행사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목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기사에 좋은 제목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한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계속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호기심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른 친구들보다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저는 기자가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기자님들도 학교에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 기사를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기사랑 책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이게 마찬가지로 어떤 기사를 쓸 수 있을지 아이템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 를 알고 있으면 그거랑 관련된 기사를 쓸 수 있겠죠.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린이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그 앞에 엄청 큰 풀장을 무료로 개방을 했다라는 기사를 만약에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구 어린이 기자단이에요. 그러면 대구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대구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사를 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대구에는, 이제 여름철인데, 여름 방학 때 초등학생들이 갈 수 있을 만한 무료로 개방되는 어린이 수영장이 없을까? 라고 또 관심이 생기겠죠? 그럼 또 그게 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눈앞에 있는 사실만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통찰력을 기른 것도 기자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또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스케치 기사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원탑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기사에 언급을 하잖아요. 뭐 다부동 전투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기념비가 세워졌어요라고 기사에 쓸 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기자님들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사를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친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 갔는데 땡땡 선생님이 방학에 숙제를 안 내주겠대. 일기 안 내주겠대. 와, 우리 대박이다. 우리 방학 때 엄마 아빠랑 놀고,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도 되겠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아, 진짜? 이번에는 일기가 없어? 하면서 막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사실일까? 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또는 반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 반장 그거 소식 들었어? 뭐 이번에 방학 숙제 어떠던데? 그래서 물어보면서 쉽게 예시를 든 거고요. 기사로 쓸 때에는 자료가 있나? 또는 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했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땡땡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는 게 사실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기자는 취재를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는 좀 일상에서부터 좀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발견한 내용은 바로바로 메모하는 습관이 좋아요. 이 기자들은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소하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또는 뭐 책을 읽더라도 이거는 내가 몰랐던 내용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메모하면 좋겠죠. 그 메모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글을 정식으로 길게 써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라도 자주자주 글 쓰는 습관을 들이면 너무 좋습니다. 내 생각을 짧은 글로 꾸준히 여러분들이 기자님들이 표현을 하다 보면 나중에 기사를 쓸 때도 이렇게 표현하면 읽는 사람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이 나중에 실제로 뭐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나 이런 기자 직군으로 기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항상 말로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친구들하고 보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또 일을 할 때는 이제 우리 회사 사장님에게 또 글로 뭔가를 표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짧은 글을 자주 쓰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다른 친구들보다 아주 큰 무기를 하나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평소에 좀 가지면 좋을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제가 뭐 어떤 책을 추천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학교 도서관에 자주 가요. 자주 가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냐면 자기계발서도 좋겠죠. 물론 좋아요.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자기계발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자님들의 나이에서 하면 좋은 독서 습관은 그런 책보다는 그 어린이를 위한 고전, 뭐 베스트셀러 100, 1부터 백순위 이런 것들이 아마 도서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고전들, 이게 우리나라 고전도 괜찮고요.
또는 해외 고전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소설책도 아주 좋아요. 그런 걸 보면서 주인공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려면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되고 또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이해의 폭이 넓으면 좋아요. 그래서 주로 상상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좀뭐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읽으면 좋으니까 그런 책들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질문 하나만 듣고 강의를 끝낼게요. 그 어떤 기자님께서 기자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자의 장점은 우리가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는 질문을 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직업적인 이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성구청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학생이 나 구청장 만나고 싶어요 하면은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대구시청의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수성구에 어떤 걸 질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매일매일이 좀 새롭고 또 즐겁다. 좀 이렇게. 그리고 많이 공부도, 평생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생각도 또 넓어질 수 있고 좀 그런 거가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기삿거리를 계속 찾아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삿거리 찾는 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어떤 의미죠?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아주 공익적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보람을 느끼면 또 이런 스트레스는 가끔 주말에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우리 기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좀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채팅방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네. 강의 내용이 없는 건 또 가능합니다. 네. 동일 기자님 계실까요? 채팅방에 남겨주셨네요. 네. 동일 기자님 음소거 잠깐 오디오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일단 질문 남겨주셔서 가능하고 방금 질문한 거 저한테 그냥 편하게 어, 목소리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혹시 아까 전에 피처 기사에 대해서 흥미로운 걸로 쓰는 게 그 피처 기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그러면은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정치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정치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주제 자체가 무거운 거고, 이게 사실은 기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가벼워질 수 있고 또 흥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그 다음 국회의원은 누가 될까? 이것도 정치 주제죠. 근데 음, 정치 주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쓰려면은 진지하게 쓸 수 있어요. 보도 기사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구청장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네.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쵸? 요거는 좀 무겁게 다뤄야겠죠? 근데 대신에 같은 주제지만 어떠한 시각에 따라서 쓰냐에 따라서 가볍게 쓸 수 있고
아까 설명을 다 드리진 못했는데, 루포 기사나 스케치 기사 중에서도 가볍게 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6.3 선거 때 여러분들 투표소 가셨죠? 그거 기사 쓴 기자님들 계시던데, 그것도 스케치 피처 기사죠. 갔더니, 뭐 어르신들이 왔네? 보니까 되게 공휴일인데도, 빨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표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이 괜찮았나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쓸 때 AI를 잘 활용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 구윤지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구윤지 기자님, 오디오 잠깐 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AI 어떤 거 쓰세요, 기자님? 그, 챗GPT랑 제미나이 둘 중에 하나씩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기자님은 AI를 기사 쓸 때 실제로 같이 활용을 해 보셨나요? 네. 주로 어떤 거를 좀 활용하셨어요? 기사를 제가 다 쓰고 나서 뭔가 문장이 끊기거나 맞춤법이 이상하거나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할 때 주로 쓰고 네. 제가 몰랐던 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사에 한 번씩 보충해 달라고 쓰는 편이에요. 아, 네. 그러면 충분히 지금 그 GPT나 이런 AI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도 제목을 짤 때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를 이제 AI 채팅방에 넣어놓고 이거에 어울리는 소제목을 한 세네 개 정도 짜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제목을 짜는 시간을 줄이면 우리가 좀 더 다른, 더 의미 있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뭐 소제목을 짤 때도 뭐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놓고 아, 이거로 스케치 기사 만들고 싶은데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리고 인터뷰 질문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기자님들은 지금은 좀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 틀린 거를 잡아내는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스스로 한번 다 완성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나중에 더 좋은 기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하빈 기자님이 어떻게 해야 사진을 눈에 띄게 이해가 되게 찍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사실 기사를 많이 보고 왔어요. 근데 그래도 기자님들의 실명이 다 있고 혹시라도 비교가 될까 봐 좀 조심스러워서 예시를 바로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자님들이 가끔 실수를 하시는 게 약간 흔들려서 찍을 때가 있어요. 사진이 흔들려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화질이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좀 기사 사진 올리기 전에 한 두세 번 조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그 사물이 잘 보이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기자님들은 스케치 기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나온 기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께 부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그 기사에 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축제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의 표정이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공연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어떤 공연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공연 사진도 많아야겠죠. 그래서 좀 그 상황에 생동감이 담겨 있는 현장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효찬 기자님이 어린이 기자와 그냥 기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했는데, 손효찬 기자님 계신가요? 지금? 네. 아,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님은 어린이 기자를 어떤 것 때문에 하고 싶으셨어요? 음, 하고 싶어서 그냥 했어요. 하고 싶어서.
그러면 손효찬 기자님은 어린이 기자단 하면서 기사를 직접 몇 개 보셨나요? 지금까지? 음, 저는 한 6개? 일곱 개 많이 정도 쓰셨네요. 써본 것 네, 같은데요. 네. 어, 많이 베테랑 기자님이시네요. 6개나 쓰시는 거 힘드실 텐데. 그 어린이 기자하고 그냥 기자의 차이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차이점이 있을 순 있죠. 어, 나중에 직업인으로서 기자가 되면 좀 더, 취재를 좀 깊이 해야겠죠?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발행이 돼요. 주말 말고. 그러면 좀 시간에 좀 쫓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시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기자를 하지만 진짜 기자들은 그 기자가 이제 직업이고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더 글을 좀 빨리 써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인터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하면서 좀 신속하게 좀 하는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지만, 저는 어쨌든 하는 일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스스로 좀 기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좀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채팅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산초등학교에 윤지현 기자님께서 주장하는 글 같은 것도 기사가 될 수 있는지, 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혹시 이게 어떤 네. 걸까요? 네, 좀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주실까요? 어, 기사에서 뭐 주장하는 글이나 뭐 그런 여러 종류의 글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글에서 어떤 글까지 기사로 쓸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음, 일단 주장하는 것도 기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종류가 있어요. 그냥 보도 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피처 기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글을 아, 읽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돼요. 기자들은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기사를 대구에 제 생각에는 한 100명은 넘게 봤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히 써야 되지만 주장하는 글도 쓸 수 있어요. 그 종류는 뭐냐면 칼럼 기사,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칼럼. 그리고 신문사는 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설. 보통 어디 있냐면 신문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오피니언이라고 있어요. 오피니언이 뭐죠? 의견이죠. 의견. 의견에는 사설, 칼럼 등이 있는데 이거는 그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칼럼에서도 기자가 주장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자가 되시면 사회부 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부 기자예요. 그러면 사회부 기자들만 쓰는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부 칼럼 이렇게 있으면 우리 윤지영 기자님이 요즘은 친구들 약간 뭔가 너무 독서를 안 하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약간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기사에 쓰시면 안 되지만 사설이나 칼럼으로 분류되는 그런 기사에는 제목에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디지털 기기는 멀리하고 책을 가까이 하자. 뭐 이런 제목으로 쓸 수 있고 주장은 어 다양한 걸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그래도 기자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공적인 내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개인적인 내용이면 안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수빈 기자님이, 어, 아, 핵심적인 내용이나 부분을 전달력 있게 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양수빈 기자님 계시죠? 되게 날카롭게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기자가 최대한 주관적인 거를 드러내고 기사로 쓰는 것이 객관적이게 가깝게 쓰는 것이고 내가 어떤 내용을 쓸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에 있는 내용이 사실에 가까운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 뭐가 핵심적일까라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기자의 역량이고 기자가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김하임 기자님 계신가요? 김하임 기자님이,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그, 재충전, 균형 유지를 하시는지. 그럼 우리 하임 기자님은 공부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뭐 하고 스트레스를 푸세요? 저는 저의 취미인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네,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퇴근이나 휴일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풀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임 기자님 말씀대로 좀 에너지를 많이 쏟는 직업이긴 해요. 그래서 기자가 되면 꼭 자기만의 취미를 가지는 걸 추천드리고 또 체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갑자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기자가 되면. 그래서 평소에 좀 뭐 달리기 같은 간단한 산책 같은 취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무튼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이 많아서 좀 지금은 기자님들 일일이 호명을 못하고 바로바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장소 방문해서 기자단이라고 밝히고 인터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기자는 그냥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친해질 때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새학기 때 친구들이랑 친해질 때 갑자기 야, 땡땡아, 너는 고민이 뭐야? 라고 하면 그 땡땡이가 대답을 안 해주겠죠? 하임 기자님? 안 해주겠죠? 땡땡이가 대답을? 네. 그래서 대답을 처음에 친해질 때는, 너 작년에 무슨 반이었어? 너 뭐 어디 살아? 라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가운 콜라나 우유 한 잔을 시키고 목을 좀 축여가면서 오늘 오시는데 힘드셨겠어요. 요즘 너무 덥죠?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상권은 여러분,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에서 초대한 가수들 있죠? 그분들은 얼굴이 나와도 돼요. 그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또는 그 행사의 연사들, 그리고 그 행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분들은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인이라고 불러요. 사인과 다른 공인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좀 멀리서 찍거나 흐릿하게 찍거나 아니면 난 가까이서 찍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뒷모습을 찍으세요. 뒷모습. 옆모습. 얼굴이 좀 잘 안 드러나는 거. 까지 괜찮고 아니면은 옅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되지만 사진에 모자이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사진이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옆모습이나 뒷모습 위주로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꼭 필요하다 하면은 그 초상권의 동의를 얻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 등의 찬성 반대 같은 주제에서 기자가 한쪽 편을 들면 안 됩니다. 그 칼럼이랑 사설 같은 거는 편을 들어도 돼요. 근데 편을 들 때도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당 이름이 있어요. 대구당이 있고 서울당이 있어요. 근데 난 서울당이 좋아요.
근데 기사에 칼럼이라고 해서 난 서울당이 좋아요. 서울당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이 정도의 너무 적나라한 표현보다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대구당은 공약을 너무 안 지켰어.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유능한 서울당이 대통령이 돼야 해라고 주장하는 칼럼 내지 사설을 씁니다.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일반적인 기사에서 서울당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라고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치우쳐진 기사는 좀 균형감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를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한 기사만 써도 자세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사를 많이 쓰는 게 두 개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중요해요. 한 기사를 쓰더라도 자세하게 쓰는 것. 요거를 조금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다시 써보는 연습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자님들, 내가 이번에 기사 썼는데, 우리 어린이 기자단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기자님들 기사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덜 고쳤으면 좋겠어. 조금 손을 덜 볼 수 있게 기사를 쓰게끔 같은 기사를 한 세 번, 네 번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매일 신문이랑 매일 신문을 찍어내는 신문 회사는 하루하루 24시간 일하나요? 네, 요거 저희도 잠을 자야 돼요. 그래가지고 24시간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어, 대신에 조금 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네 경찰서 가도 지구대에 새벽에도 출근하시잖아요. 그 교대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아침에 기사를 봐주시는 그 편집 기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기사를 신문에 어떻게 꾸밀까 하는 분들을 편집 기자라고 해요. 그분들은 또 야간에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누구 또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 교대로 할 수 있게 좀 그런 시간표가 있는 편이고 또 여러분들 기자 되면 새벽에 갑자기 우리 소문시장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새벽 1시든 오전 10시든 현장에는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분야만 취재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스포츠 기자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기자님들은 스포츠 기자가 될 수 있고요. 또 클래식에 좀 관심이 많아. 나는 피아노가 좋아. 이런 거는 클래식 잡지에서 일하는 기자가 될 수 있어요. 특정 분야 취재하는 기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조사도 하게 되는데 거짓 정보들이 섞여 있다. 지난번에도 거짓 정보를 봐서 어떻게 하면 잘 가려낼까요? 변하빈 기자님이 질문 주셨는데 거짓 정보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야겠죠. 또는 이게 역사랑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책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AI를 활용해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게 AI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선생님께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서 기자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내용을 전달할까? 여러분, 자전거 처음 탈 때, 처음에는 보조바퀴 탈고 탔지만, 자주 타버릇하면 두발 자전거 됐다가 계속 타면은 빨리 또 타고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운동하고 똑같아요. 계속 한 가지의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근육이 붙어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갔을 때 중요한 것만 미리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공부를 해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자님들의 기사를 미리 좀 읽고 왔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을 취재를 하면 그날 어떤 경기가 있고 또 이 경기장에 오늘 대중교통은 뭘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미리 알아가면 현장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바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기사를 쓸 때는 출처를 남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처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은 정보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런 것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괜찮아요. 근데 기사에서만 이제 우리가 특정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어요. 아니면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대구시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의 동화는 동화책을 말하는 거겠죠? 동화책?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사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만 기사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구윤지 기자님께서 네, CCL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 담당하시는 이지연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기자님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은 걸 보니까 기자님들이 되게 앞으로 너무 좋은 기자들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은 건 되게 좋은 거고, 질문을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사소한 것도 용기 있게 질문을 하는 기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